안녕하세요. 덕성여대 윗세 사업단입니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중고등학교 여학생 대상 공학계열 전공체험 수업으로 공학계열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바이메탈 화재 경보기입니다. 실험 목적을 살펴볼까요? 열팽창과 바이메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간단한 회로를 이용하여 화재 경보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바이메탈 화재 경보기입니다. 바이메탈이 양초에 닿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변화를 관찰해 볼까요? 이 실험을 하기에 앞서 열팽창과 열팽창 개수 그리고 바이메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그림은 뭘까요? 왼쪽의 기찻길을 자세히 보면 조금씩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온의 변화에 따라 레일이 팽창 또는 수축하기 때문에 여유를 준 것입니다. 오른쪽 기찻길을 볼까요? 구불구불하죠. 이것은 열팽창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기찻길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을 받아서 기찻길을 서서히 달구기 때문에 레일이 팽창해서 이렇게 휘어진 레일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열사병 같은 온열 환자 수가 급증하고 또 채소와 과일이 썩고 곳곳에서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반 유리에 비해서 열과 충격에 더 강하다는 강화 유리가 폭염 속에 깨지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 온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거미줄을 쳐놓은 듯 사방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닥엔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12mm 두께 강화 유리로 된 문이 맥없이 깨진 건 불볕더위가 절정이던 지난 4일 오후 3시쯤입니다. 온실한 온도를 낮추려고 물을 튼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퍽 소리가 나서 어디서 나는 소리가 하고 와보니까 유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화 유리로 된 건물 외벽 일부가 파열됐고 학교 측은 폭염 때문이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보호필름을 한 겹 붙인 유리여서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강화 유리는 600도 이상 특수 열 처리를 해 일반 유리보다 강도와 내열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쪽 면이 달궈진 상태에서 반대쪽에 찬물을 뿌리거나 냉방을 해 급격히 온도가 바뀌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리에 미세한 흠집이 발생해 있는 상태라면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례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 영상에서와 보는 것과 같이 여름에는 실내와 실내의 온도차로 인해 강화 유리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열을 받으면 분자들이 활발해져서 분자들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길이가 늘어나는 현상을 선팽창이라 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부피팽창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다리의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들어 온도 변화에 의해 다리가 뒤틀리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있는 일이죠. 두 개의 그릇이 포개져서 빠지지 않으면 뜨거운 물에 담가서 바깥쪽 그릇의 부피를 팽창시키면 그릇을 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열팽창 원인은 물질의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분자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면서 길이 또는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열팽창 계수는 무엇일까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변화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실험에서 사용할 바이메탈에 대해 알아볼까요? 단어를 보면 두 개의 금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얇은 금속을 붙여 한 장으로 만든 막대 형태의 부품입니다. 바이메탈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메탈에 열을 가하게 되면 열팽창 계수가 큰 금속이 팽창하므로 열팽창 계수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바이메탈에 얼음으로 온도를 낮게 냉각시키면 열팽창 계수가 큰 금속이 수축하므로 열팽창 계수가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즉, 바이메탈의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고 온도가 내려가면 열팽창 계수가 큰 쪽으로 휩니다. 바이메탈은 주로 온도에 따라 회로의 스위치를 닫거나 열 때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바이메탈을 이용하는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단순한 전열기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화재 경보기 중에서 정온식 감지기는 내부에 바이메탈이 내장되어 있어서 일정 온도에 도달하며 바이메탈 접점이 붙게 되고 센서가 작동하여 화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리미를 사용할 때 소리를 잘 들어보면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이것은 바이메탈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기름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 등이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되는 전구도 있습니다. 이 전구에 전류가 흘러 열이 생기면 바이메탈이 휘면서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해볼까요? 실험 전에 주의사항 및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메탈의 모서리 부분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두 번째, 양초에 불을 붙일 때 화재 및 화상에 주의합니다. 세 번째, 가위, 송곳, 칼 사용 시 다치지 않도록 사용합니다. 네 번째, 불에 달궈진 바이메탈은 뜨거움으로 완전히 식을 때까지 만지면 안 됩니다. 실험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메탈, 커넥터용 전선, 검정색, 빨간색, 볼트, 너트, 사피 커넥터, EP 커넥터, 배터리 홀더, AA 건전지, 부저, LED, 엔드캡 3개, 그리고 양초, 경보기 케이스. 그 이외에 송곳, 가위, 칼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로 연결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피 커넥터 또는 EP 커넥터에 전선을 연결할 때는
하나씩 넣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밀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엔드캡은 전선을 넣은 후 볼트의 엔드캡을 돌려가며 끼워주세요. 전선의 구리선과 볼트가 잘 접지되어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재료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바이메탈 화재 경보기를 만들어 볼까요? 우선 바이메탈을 설치하겠습니다. 바이메탈 모서리가 뾰족하니 그림과 같이 양 끝을 둥글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케이스 뚜껑에 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송곳으로 뚫어주세요. 이때 송곳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긴 볼트에 너트를 끼우고 바이메탈을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고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너트를 더 사용하여 볼트에 끼워줍니다. 짧은 볼트에도 너트를 끼워주세요. 이때 긴 볼트와 아래 볼트는 아래에서 1cm 정도 남기고 너트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바이메탈 글씨 써있는 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케이스에 끼운 후 너트로 고정시켜 주세요. 각각의 볼트에 뚜껑 고정용 너트 하나를 끼워주세요. 이제 부저와 LED를 연결하겠습니다. 사피 커넥터에 양 끝에 검정색 전선과 빨간색 전선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주세요. EP 커넥터에도 검정색 전선과 빨간색 전선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세요. 전지 홀더에 빨간색 전선을 엔드캡에 넣은 후 긴 볼트에 엔드캡을 돌려가며 끼워주세요. 사피 커넥터의 빨간색 전선, EP 커넥터의 빨간색 전선을 꼬아 연결한 후 엔드캡을 넣어 짧은 볼트에 엔드캡을 돌려가며 끼워주세요. 사피 커넥터의 검정색 전선, EP 커넥터의 검정색 전선, 전지 홀더의 검정색 전선을 꼬아 연결한 후 엔드캡을 씌워주세요.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볼까요? 케이스 뚜껑에 LED와 부저를 끼울 구멍을 칼로 내주세요. 칼 사용 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부저를 칼로 구멍을 낸 한쪽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부저의 긴 다리 플러스는 사피 커넥터의 빨간색 전선에, 짧은 다리 마이너스는 사피 커넥터의 검정 전선에 꽂아주세요. LED를 다른 구멍에 넣어서 LED의 긴 다리 플러스는 EP 커넥터의 빨간색 전선에, 짧은 다리 마이너스는 EP 커넥터의 검정 전선에 꽂아주세요. 이제 전지 홀더에 건전지를 끼우고 경보기 본체에 전선을 정리해 넣어주세요.
이제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작동시켜 볼까요? 케이스 뚜껑에 양초를 올리고 불을 붙여 바이메탈의 변화를 관찰해 볼까요? 여기서 불을 다룰 땐 조심해 주세요. 집게 또는 펜을 이용해서 바이메탈 중심을 양초 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부조에서 소리가 나고 LED에 불이 켜지나요? 바이메탈이 뜨거우니 손으로 만지지 말고 도구를 이용해서 바이메탈을 조종해 주세요. 바이메탈의 변화를 잘 관찰해 볼까요? 이것으로 실험이 끝났습니다.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재 경보기에 양초를 올려놓으면 바이메탈은 어느 방향으로 휘었나요? 네, 아래쪽으로 휘었죠. 그러면서 다른 볼트에 닿으면서 부조가 울리고 LED가 켜졌습니다. 이렇게 바이메탈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면 금속과 아랫면 금속 중에 어느 금속의 열 팽창 계수가 더 클까요? 네, 윗면의 금속이죠. 열을 가했을 때 바이메탈이 아래쪽으로 휘어졌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배운 것처럼 바이메탈은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어집니다. 양초에 불을 끄고 바이메탈을 식히면 바이메탈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름철에 전선줄이 길게 쳐져 있는 반면 겨울철의 전선은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덕성여대 윗세 사업단에서는 찾아가는 실험실 외에도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다양한 진학 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 사업단 카페도 방문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